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동아 타이어라는 좀 매우 생소한 중소형주에 대해서 분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안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관련 주요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드림으로써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 제공 및 시작에 대한 계기 제공을 드리기 목적입니다. 설명에서 거론되는 동아 타이어는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설명의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회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우선 동아 타이어는 제가 보유하고 있고요. 직전 분기 22년 1분기에 사업 분기 보고서를 보시고 잠시 기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간 내고 일단 회사의 연영을 잠깐 보시면요. 해당 기업은 2017년 잠시만요. 해당 기업은 2017년 11월 1일 분할 기일로 하여서 DTR 오토모티브로부터 공무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상호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DTR 오토모티브가 자기보다 그 몸집이 훨씬 큰 두산 공작기계를 합병시켜갖고 상호를 변경했잖아요. 기존의 동아 타이어는 DTR 오토모티브하고 같은 계열사였습니다. 같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인적 분할을 해갖고 신설돼갖고 새로 설립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동아 타이어 회사명을 딱 떠올리면 타이어 회사라는 걸 인식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타이어인데 자동차용 고무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 승용차의 경우 튜브리스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어 튜브 제품의 경우 승용차 시장에서 성장성이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은 동아 타이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타이어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용 튜브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트렌드는 승용차 시장에서 튜브리스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써놨고요. 그러나 아시아나 중동권의 개발도상국 및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로 환경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승용차 튜브 타이어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렇게 보면은 튜브 타이어가 유지되고 있더라 하더라도 도상국 및 아시아나 중동권 개발도상국도 언젠가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채택할 것으로 판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아무래도 미래 트렌드 측면으로는 둔화될 것 같다. 그런 게 예측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농업 및 건설용 특수목적 기계 튜브 타이어 수요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개요를 잠깐 보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어용 튜브 제조 업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실적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발표될 텐데요. 22년 1분기까지만 실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좀 이렇게 쉬었지, 이거.
22년 1분기 실적을 체크해 보면은 17년부터 약간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17년부터 22년 1분기까지 22년 1분기 보시면은 22년 1분기에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분기 최대 영업이익 기록하겠습니다. OPM 측면으로 보시면은 OPM은 다만 아쉬운 게 과거 대비는 최대 매출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11.1%로 과거의 한 미들 중간 범위 정도 한 여기서 좀 OPM 부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PM하고 판관 비율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M은 이 주황색 선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10%대 후반대, 10%대 초반대 이렇게 유지하는 모습이 파악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경우에 일단은 GPM 범위가 10%에서 20% 범위 내기 때문에 변동비용 기업,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주로 좌우되는 변동비용 기업으로 추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판관 비율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장기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1분기에 6.8%로 해갖고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체크해보니까는 일회성인 대손상각비가 좀 22년 1분기 발생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대손상각비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감안하면은 해당 판관 비율이 높아지면 일시적이 높아지면 다시 이제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1분기 이렇게 OPM이 낮았던 이 사유는 일단은 그 판관 비율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사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22년 2분기에도 매출 추이가 22년 1분기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유지된다 그러면은 판관 비율은 떨어질 확률이 높겠고 OPM은 다시 높아질 확률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은 GPM입니다. GPM인데 보시면은 과거 추세 대비 가장 높았던 게 18.6%잖아요. 19년 2분기에 그 다음에 높았던 게 20년 4분기 18.2%. 그 이후에 세 번째로 역대 최고 GPM을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유가에 좀 연동됐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원자재가 뭔지 주요 원재료가 뭔지 주요 원재료 보시다시피 합성고무, 카본볼렛, 천연고무, 오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보시면은 유가에 이제 많이 연동될 수 있는 원재료라고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합성고무나 오일 이렇게 보시면은 오일 원재료 가격 22년 1분기 역대 최고, 합성고무 역시 역대 최고 파란색, 천연고무도 거의 역대 최고급에 달하고 카본블랙만 빼고 그런데 카본블랙도 거의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일단 22년 1분기에는 원재료 가격은 대부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GPM이 방금 전에 이렇게 높았었잖아요. GPM이 이렇게 높았다는 사유는 이거 뭐야? GPM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사유는 뭐냐면은 원재료 가격이 일단은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또 불구하고 GPM이 높았다는 것은 제품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을 했다. 그 의미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품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가격이 잠시만요.
동아 타이어는 일단은 내수하고 수출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보면은 좀 아쉽게도 보자면은 내수하고 수출에 대한 비중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기력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수출 쪽이 좀 비중이 좀 높은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튜브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는 튜브 내수 가격은 역대 최고 찍고 매출은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매출이 해놨고요. 그 다음에 수출 가격 역시 주영성인데 22년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출 제품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아까 서두에서 잠깐 그 사업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튜브리스가 채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용 튜브는 성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이 돼서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품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는 뭔가 전방 산업이 좋다는 거를 추론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좀 약간 그런 추론이 좀 부적합하잖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금호 타이어나 뭐 넥슨 타이어나 한국 타이 같은 타이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 타이어라는 이 기업은 특이하게 실적이 22년 1분기에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한 걸요. 다음으로는 그 수출 수량 Q 측면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Q 측면으로. Q 측면으로 좀 아쉽게도 뭐냐면은 투부 수출 수량이 이렇게 22년 1분기에 QQ를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은 Q보다는 P의 급등으로 의해서 매출액이 급등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생산량이고요. 생산량도 보니까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액에 대비해서 이거 회생모든 GPM이고요. 이렇게 박스권에 좀 엮여 있는 모습을 파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Q 측면보다는 P 측면이 가다. 더 GPM하고 GPM 및 제품 가격 조합을 시켜봤는데 GPM이 이렇게 급등한 사유는 제품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사유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현금 흐름. 현금 흐름 보시면 장기간 플러스 50, 플러스 F10를 계속 유지한 우수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때는 캐펙선을 높게 집행했는데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타이어 튜브를 생산하는 자회사가 계열사가 있었는데 계열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캐펙스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관련 현황을 체크해 보면은 재고자산이 역대 최대로 쌓여 있습니다. 특히 원재료 쪽이 많네요. 보니까요. 근데 약간 좀 리스크 측면으로 체크해 볼 거는 이렇게 재고자산 회전율이 가고 박스권 대비 하단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새로 바꿨거든요. 근데 좀 익숙하지 않아갖고 좀 이렇게 다루는데 좀 빠릿빠릿하지 못했네요, 오늘요. 이렇게 제품 가격을 전체 조합을 시켰는데 조합을 시키면은 제품가는 22년 1분기에 역대 최고다. 이렇게 잠깐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은
성장성 측면으로 해서 좀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그렇게 성장성이 뚜렷하지 않고 이렇게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사업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다른 타이어 기업들과는 틀리게 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22년 1분기 찍었다는 거는 이유는 뭔가 이게 전방 산업이 좋다는 걸 의미한다는 걸요. 제품 가격이 많이 높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사업의 계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일까요? 그거를 일단은 저는 사업의 계열을 체크하고 여기서 계략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회사 IR분하고 통화를 했고 통화를 해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사유가 맞다는 거를 보시면은 사업의 계획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농업 건설용 특수 목적 기계 튜브 타이어 수요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써 있잖아요. 최근에 그 제가 오늘 그 텔레그램에 디어 미국의 디어 앤코라는 미국의 농기계 업체 기업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농기계 업체 디어 앤코 이번 금일 밤에 많이 주가가 올랐거든요. 사유는 농업 관련해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감안되고 식품 곡물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좋다 그래갖고 컨센서스 상향시켜갖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TYM 이제 TYM 22년 1분기에서 22년 2분기에도 농기계 제작업체거든요. 22년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비리비리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디어뱅크 때문에 그런지 대동하고 TIM 주가도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농기계 업체 수출이 뭐 역대 최대잖아요. 그래서 떠올린 게 뭐냐면은 이걸 보고 농업 건설용 특수목적 기계 써 있잖아요. 튜브 타이어 필요하다 특수목적. 그래서 혹시 이게 농업 농기계나 뭐 이런 특수목적 기계에 주로 많이 납품하는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론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IR분하고 통화하니까는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방산업이 이런 TIM에 직접 이렇게 납품되는지 모르겠어요. TIM과 직접 납품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용도의 농업 쪽에 농기계 아니 특수 목적 기계에 많이 납품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 때문에 최근에 매출액이 가격이 급등하고 매출액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16일까지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돼야 되잖아요. 제 예상으로는 TIM이나 아마 디오앵커 실적들이 괜찮은 거 보니까는 동아타이어도 22년 2분기 실적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트렌드에 맞춰갖고 보유하고 있고 또 배당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꽤나 괜찮더라고요 보니까요. 배당 잠깐 지울까요? 배당금이 현금 배당 수익률이 목소리가 좀 이래갖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87, 7.97, 8% 정도 시가 배당률이 해마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현금 배당 성향이 83%고 올해 역대 배당 성향 상당히 높잖아요. 올해 22년 1분기 실적 보면은 역대 최대 실적이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22년이 연관으로 봐도 이렇게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과거 이제 배당 성향을 보면은 아마 이 배당금이 꽤나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1,000원 이상은 되겠죠. 아마 적어도 한 1,200원 정도?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하면은 현재 주가가 얼마지? 음, 12,150원이니까는 대략 뭐 한 9%에서 10% 정도 때 9%에서 10% 정도 때 배당 수익률이 가능하겠네요. 이 추론이.
중간 배당은 없었고 다 연말 배당이니까 결산 배당이니까는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10%대, 9%대 배당 수익률은 꽤 괜찮잖아요. 그다음에 실적도 괜찮고 하고 전방 산업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부담 없이 좀 보유할 만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리스크로는 거래량이 상당히 없습니다. 적기 때문에 저유동성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사면은 많이 물릴 수 있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리스크로는 제출원이 전부 다 오류일 수 있다. 많이 오류일 수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은 제가 보유 중이기 때문에 매우 주주 편향적인 의견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시고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며 해당 설명에 분석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의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당사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감사합니다.